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을까? 조선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갈라졌습니다. 왕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하들이 정치를 맡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도전이 그날 죽지 않았다면 조선은 우리가 아는 조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1. 정도전은 개국공신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정도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이런 설명을 떠올립니다. 조선을 세운 공신이다. 이성계를 도왔다. 태조 때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짧은 설명입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왕 옆에서 일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조선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성계가 칼로 나라를 세웠다면 정도전은 말과 글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고려 말의 현실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고려 말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왕은 힘이 없었고 대신 권문세족이 나라를 휘둘렀습니다. 부패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백성은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불안도 끝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그 상황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건 왕이 약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제멋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을 세울 때 그는 단순히 왕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판을 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왕에게는 너무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정도전이 만들고 싶었던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은 왕이 중심입니다. 왕이 명령하고 신하들이 따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조선이 처음 세워질 때 정도전이 그리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왕이 혼자서 나라를 끌고 가면 위험해진다.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신 신하들이 논의하고 다듬고 결정하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왕은 대표 얼굴이고 실제 운영은 내각이 맡는 느낌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폭군이 되어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기 어렵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나라를 굴릴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건국 초기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이방원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원, 즉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원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라를 세웠으면 왕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왕이 힘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 신하가 강하면 결국 왕은 꼭두각시가 된다. 이방원은 왕권이 약해지는 걸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직후의 상황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정도전은 신하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이방원은 왕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한쪽이 살아남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초반의 진짜 긴장감이었습니다. 3. 정도전과 이방원의 싸움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 싸움이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왕자의 난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정리하죠. 이방원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정도전을 제거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권력 욕심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미워서가 아닙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으면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이 막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으면 조선은 왕이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이방원이 꿈꾼 조선은 왕이 군사를 잡고 왕이 인사를 결정하고 왕이 나라를 끌고 가는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신하들의 힘을 키우고 왕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건 이방원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기 힘을 빼앗기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도전은 죽습니다. 그 순간 조선은 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왕이 강한 나라,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나라, 왕이 중심이 되는 조선.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날 정도전이 죽지 않았다면 그 이후 조선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을까? 4. 만약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가장 먼저 벌어졌을 일. 정도전이 살아남는다는 건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거나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실제로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태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린 그 장면을 보고 태조는 완전히 마음이 꺾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왕자의 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태조의 퇴장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남는 역사에서는 태조는 더 오래 왕으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정도전이 더 오래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정도전은 태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선을 계속 자기 방향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즉, 조선은 더 확실하게 신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세자 문제가 조선의 운명을 갈랐을 것이다.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자 문제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태조의 둘째 부인 강씨의 아들 방석이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도전은 강씨 세력을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폭발합니다. 자기는 개국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고 전쟁도 직접 뛰었는데 어린 방석이 세자가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살아남는다면 방석은 세자 자리를 지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석이 왕이 된다면 조선은 초반부터 왕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방석은 너무 어렸고 정치 경험도 없었고 그를 둘러싼 세력이 결국 나라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선의 실권은 정도전과 신하들이 잡는다. 왕은 왕이지만 실제 정치는 정도전이 움직인다. 그럼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아는 태종 세종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 태종이 없었다면 조선은 강해지기 어려웠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이 500년을 버틴 데에는 태종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태종은 냉혹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권을 확실히 세웠고 권력을 정리했고 조선의 기틀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병혁파, 즉 개인이 군대를 거느리는 걸 금지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병이 존재하면 나라가 언제든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반에는 공신들도 힘이 컸고 지방 호족들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약하면 나라가 분열될 위험이 큽니다. 태종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병을 없애서 군권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호패법입니다. 백성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장치죠. 이런 행정정비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수입니다. 즉 태종은 잔인한 왕으로만 보기엔 너무 현실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남는 조선에서는 태종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 원하는 조선은 왕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선은 초반부터 행정력과 군사력이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갈림길이 생깁니다. 정도전이 살아남으면 조선은 더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불안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7. 정도전의 나라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정도전이 꿈꾼 조선이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하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역사에서 신하들이 늘 그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정도전이 살아있다면 초반에는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도전의 후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후계자들이 모두 정도전처럼 청렴하고 유능하다면 조선은 정말 멋진 나라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부터 조선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됩니다. 즉 고려 말처럼 외척과 권문세족이 나라를 흔드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가장 싫어했던 장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이 살아남아 만든 조선이 오히려 고려 말 같은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8. 세종대왕은 존재했을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세종은 탄생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세종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태종의 아들입니다. 태종이 왕이 되지 못하면 세종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종이 다른 방식으로 태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세종, 왕권을 정리한 태종 아래에서 성장한 그 세종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황금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은 훈민정음, 과학기술, 문화 발전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종 혼자 만든 시대는 아닙니다. 태종이 정리한 기반이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세종은 마음껏 능력을 펼쳤습니다. 정도전이 살아남아 신하 중심으로 흘러가는 조선에서는 왕이 세종처럼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문화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도전 체제에서는 왕이 강하지 않아도 학자들이 주도하는 문화가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조선은 왕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사대부 중심의 발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9. 조선의 피해 숙청은 줄어들었을까? 태종 시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피비린내입니다. 공신 숙청, 왕족 제거, 반대파 정리. 태종은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피해 숙청은 줄어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칼로 정리하는 정치보다 논리로 설득하는 정치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도전이 살아남으면 왕이 강하지 않은 대신 신하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숙청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칼을 휘두르는 숙청이 아니라 신하들이 서로를 몰아내고 제거하는 정치. 조선은 초반부터 그런 내전 같은 싸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태종이 보여준 피해 정치는 사라질 수 있지만 대신 조선은 더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더 유교적인 나라가 되었을까? 정도전은 유교를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려 말 불교는 권력과 결탁했고 사찰은 땅을 차지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그걸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비판하는 글도 많이 남겼고 유교 국가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도전이 오래 살아 권력을 유지했다면 조선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유교 중심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유교는 곧 신분 질서와 연결됩니다. 유교는 곧 가부장적 질서와 연결됩니다. 유교는 곧 사대부의 권위와 연결됩니다. 즉,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더 빨리 사대부 사회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양반의 힘이 더 빨리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백성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11. 백성에게는 더 좋은 조선이었을까? 사람들은 정도전을 이상적인 정치가로 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고 토지제도 개혁 같은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남은 조선은 백성에게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은 공신들이 땅을 독점하는 걸 경계했고 나라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조선은 신하 중심의 나라입니다. 즉, 사대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대부는 자기 권리를 더 챙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이든 신하든 누가 권력을 잡아도 똑같이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살아남은 조선이 백성에게 무조건 좋은 조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정도전은 적어도 고려 말 같은 혼란을 끝내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 의지 하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12.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외교에서 더 위험했을까?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는 명나라 중심이었습니다. 명나라를 거스르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조선은 아직 약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외교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명나라와 부딪히기보다는 명나라를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가려 했죠.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외교는 더 안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왕권이 약한 나라에서 외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교는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사도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하들이 논쟁만 하다가 결정을 미루면 외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정도전이 살아남은 조선은 외교적으로는 더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느슨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13. 결국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조선은 두 갈래 중 하나로 갔을 것이다. 여기서 결론이 보입니다. 정도전이 살아남으면 조선은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달라짐이 좋은 방향이 될지 나쁜 방향이 될지는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도전 이후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나오는가? 만약 정도전 이후에도 정도전급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이어졌다면 조선은 왕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제도가 계속 굴러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조선은 오히려 더 오래 버티고 근대화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도전 이후에 무능한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서로 싸우고 파벌을 만들고 자기 자리만 챙겼다면 그 조선은 왕이 강한 조선보다 더 빨리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라를 잡아주는 중심이 사라지고 권력만 나눠먹는 싸움이 이어졌을 테니까요. 즉 정도전이 살아남은 조선은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혼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4.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방원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실 오늘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 경험이 있고 정치 감각이 뛰어났고 자기 세력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도전에게 밀려 조용히 물러난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왕자의 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늦게,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조선이 곧바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폭풍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자마자 권력 싸움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15.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조선다운 조선이 되었을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은 왕권과 신권이 부딪히고 당파가 생기고 유교 질서가 굳어지고 결국 세도 정치로 무너져갑니다. 그 조선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이 살아남았다면 조선은 더 나았을까요?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초반 조선은 더 부드럽고 피를 덜 흘리는 정치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라를 단단히 붙잡아줄 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 균열이 더 빨리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도전은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너무 위험한 나라였을 겁니다. 왕이 약한 나라, 신하들이 운영하는 나라. 말은 멋있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신하들이 정말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역사는 늘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은 그 욕망을 제도와 법으로 눌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생각보다 더 집요하고 더 끈질깁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왕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더 빨리 굳어졌겠죠. 하지만 그 조선이 더 좋은 조선이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었지만 조선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도전이 죽은 것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택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도전의 죽음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나라를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대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가 있어도 그걸 지킬 마음이 없다면 결국 역사는 다시 욕망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갈림길에서 이미 답을 정해버린 나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